연예가 이슈 백현주 교수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분이 백종원 대표인데 네.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공고가 났는데 무려 300대 1 경쟁. 네, 300대 1인데 항상 백종원 씨가 뭐만 한다 그러면 화제 만발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합니다. 예. 근데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라고 하니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예. 300명 정도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이를 보니까 20대, 30대 좀 많이 집중됐고요. 또 분석이 나왔는데요. 학력에 대한 분석도 나왔어요. 고학력이더라고요. 저 석박사 출신들 11명. 거기다가 예. 이제 그 고졸, 대졸 이상 대다수. 예. 대졸 지원자만 95명. 네. 예. 근데 정말 너무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채용 접수가 조기 마감이 됐다. 이런 예. 이야기를 또 전했습니다. 운전기사 역 아무래도 백종원 대표와 바로 지근거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네. 회사 자체도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나요?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일단 백종원 씨 하면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예. 있잖아요.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조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맛집을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또 즐거운 상상도 그 채용이 많이 좀 적용이 됐을 것 같기도 새끼를 다 주는군요. 네,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거기다 이분이 또 유튜브 콘텐츠 요즘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점점 많은 반응이 있으니까 인원을 또 채용하는 것, 그 또한 또 화제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정말 이 회사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예. 뭐 알 수 있는 건 일단 보여지는 반응뿐 아니라 이제 숫자. 돈이 예, 얼마나 예. 벌렸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2009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아마 1,200억 원대가 넘어간 1,000억 걸로 대가 알고 넘었군요. 있거든요. 근데 아마 2009년에는 200억 원대 매출액으로 신고를 했었고 이게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00 몇십억 원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됐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익이 어느 정도 났을까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해마다 1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때는 또 이슈가 됐던 게 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대기업 아니야? 뭐 중소기업에 그렇죠. 이거 기준 때문에도 예, 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었죠. 예. 회사도 성장세고 백종원 대표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인연을 중요시 한다는 성향 자체가 네.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사람을 중시하는 분들이 항상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 상도는 결국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랬다면서요? 그 게임 속에 또 특별한 인연이 또 탄생을 했는데 예. 어느 날 막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게임할 때는 아이디가 따로 있잖아요. 나 백종원하고 하진 않잖아요. 아이디가 밥장수였다고 하는데 누군가 너무 호흡이 척척척척 맞게 인터넷으로 막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같이 호흡을 맞췄던 누군가 그분이 이제 그만하게 됐다. 나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만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취직 준비하라고 해서 내일부터는 예.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급하게 예. 로그아웃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한 다음에 내 밑에서 같이 나랑 이렇게 호흡 맞추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는 백종원 씨인지 모르고 기대가 되니까 일단 만나봤겠죠. 근데 그게 예. 백종원 씨였고 지금 벌써 한 9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마케팅과 관련한 그 슈퍼바이저인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도 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분들과도 그 인연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사실 진정성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예. 그주에 이슈가 되고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만 하고 끝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몸소 실천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 직접 백종원 씨가 찾아가가지고 문제점 지적해주고 또 해결 방안도 주고 맞아요.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매주 방송이 되지만 기억에 유독 남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도 한 사례가 지금 나오네요, 포방터. 사진. 네, 포방터죠. 홍탁집하고 돈가스 집인데 특히 이제 돈가스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잘 됐던 집이긴 한데 예. 너무나도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손님들이 막 줄 서서 뭐 이러는 것들이 그렇다. 너무 집중된다. 부작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제 가게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지금 호텔도 운영하고 있고 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가스 집 이사하는데 또 같이 또 조력을 해주고 있다. 이게 또 공개가 되기도 했고 아마 앵커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일 좀 이슈가 됐던 게 홍탁집. 예. 네, 홍탁집 같은 경우에는 저 어떡하지? 그 아드님 그랬죠. 저 어떡하면 좋지? 정말 시청자들이 보면서도 내일처럼 막 걱정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문제아 아들이 마음 잡으면 효자가 된다고 백종원 씨하고 그 방송 이후에 8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출근 인증 문자를 주고받고 메뉴를 또 혹시라도 바꾸거나 개선을 해야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져서 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도 좀 화면에서 보셨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안 된다. 우리 같이 정말 열심히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 지켜야 된다. 내가 끊어주겠다. 건강 관리까지. PT를 10회를 끊어줬다고 해요. 근데 예. 인근의 그 돈가스 집 사장님도 내가 끊어줄게 했는데 백종원 씨가 또 먼저 이렇게 끊어줬다고 예. 합니다. 저런 모습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힘인 것 같은데 한때 맞아요. 백종원 대표 금수저 소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직접 해명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호프집을 인수했다고 하니까 다들 제가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숟가락을 일단 밥을 한 번도 금숟가락으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교 때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맥주집 그리고 치킨을 좋아했었는데 너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치킨을 직접 튀겨보고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레시피 개발도 많이 했는데 주인 할머님이 편찮으셔갖고 가게를 팔게 됐는데 할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고 이 가게를 가져라. 인수를 제의했었는데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인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약간 희망을 받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관련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팔면서 내가 먹으면서 돈도 벌 수 있구나. 이게 사업도 되는구나 그때 느꼈고.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 잘만해서 성공했다는 말이 가장 억울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게 에이, 설마 부모님 덕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20대 때부터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먹는 것과 관련된 사업 말고 다른 분야로 또 했다가 예. 크게 실패를 본 적도 있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어딘가 갔다 오시면서 출타하고 오면서 고속도로 쪽에서 휴게소에서 햄버거를 사다 주셨는데 예. 그것을 먹으면서 왜 이 맛밖에 나지 못할까를 어린 나이에도 이미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데는 일가견이 어릴 때부터 있던 것 같고 예. 결국 외식 사업 쪽에서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색안경 끼고 보는 거는 사실 할아버지도 그 만석군 출신이시고 네. 그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재력가잖아요. 거기다 학교도 또 재단도 가지고 있고. 근데 백종원 씨는 그렇지 않다. 학교 재단이라고 해서 꼭 큰 것만은 아니고 한때 나도 IMF 때 피지 그러네요. 건설 예. 건축 사업과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을 했다가 실패도 했었고 쌈밥집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17억 원의 빚을 지게 됐을 때 자살까지 결심을 해서 좀 폼나게 죽어보려고 홍콩까지 갔다가 그 침사추위에서 홍콩 다니는 거 페리 쪽에서 떨어지려고 해보니 예. 어설프게 내가 또 수영하다가 나오면 또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고 예. 또 고층 빌딩 가서 내가 죽어볼까 하고 올라갔는데 길마다 막혀 있고 이렇게 죽기가 힘든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맨 땅에서 다시 일어나 보자. 그래서 정말 쌈밥집에서 채권자들에게 무릎 꿇고 기회를 달라고 했고 그때 기회를 얻어서 재기에 성공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